안녕하세요. 박소연의 건강미식회 진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특별한 세 분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더 설레고 떨립니다. 네. 예. 네, 근데 저희가 대기실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네. 우리 박소연 씨가 또 처음 건강 프로그램을 MC를 맡는다고 해서 네. 제가 먼저 한 건 아니고 둘 중에 한 분이 얘기했는데 네네. 이 자질이 되냐? 아, 제가요? 예. 우리를 좀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했어요. 대기실에서. 누구? 좀 납득을 한번 시켜주시죠. 아, 예. 제가 예전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소식자로 기억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음식을 조금밖에 못 먹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만 좀 골라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께도 좀 맛있게 건강을 좀 찾아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박소연의 건강 미식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행복해요. 자, 건강미식회 대망의 첫 회, 첫 번째 건강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늦둥이를 낳아 현재 만 1살 외동딸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아이의 다리 모양이 O자로 많이 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이 정도까지 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 다리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라는 사연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플 때는 뭐 병원을 이렇게 잘 안 가게 되는데 손주가 좀 이렇게 뭐 기침을 하거나 어디 아프다 그러면 진짜 버선발로 뛰어갈 정도로 그렇게 긴장하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신 분이 계십니다. 봉사와 의술로 아이들에게 기적 같은 삶을 선물하는 건강 마스터입니다. 한성호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한상호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네. 다리는 괜찮은 걸까요? 어때요? 늦둥이로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 1세가 좀 넘었을 나이인데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O자 모양의 다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만 3세경부터 이제 살살 다리가 O자에서 X다리로 변했다가 네. 만 7세 정도가 되면은 고든다리로 변하거든요. 오. 그래서 만 1세의 아이는 오다리인 게 맞고요. 아유. 정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우, 사진이 있네요. 다행이에요, 어. 다행이에요. 네. 하지만 만 3세 때도 오다리가 유지가 된다든지 만 7세가 돼서 곧아야 되는데 네. X자 다리나 오다리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든지 그리고 혹시 키가 유난히 작다든지 양다리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보인다든지 네. 하면은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치했다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휜다리의 정체부터 이 휜다리 싹 잡고 바르게 교정하는 방법까지 10분 특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원인을 알면은 조금 이렇게 미리 예방하거나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런 휜다리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골격의 형태라든지 근육의 발달 방식 등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은 가장 많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구루병 같은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루병 같은 경우는 18세기에는 사실 있던 병인데요. 요새는 잘 먹어서 구루병이 사실 잘 없는데 어머님들이 모유 수유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모유에 비타민 D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루병이 요새 같은 시기에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쁜 보행 습관 같은 것이 휜다리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네, 뭐 그럼요.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네네. 좀 앞으로 한번 나와 두 분.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니, 나와보세요. 뭐 불안한데요. 나와보세요. 제가 문제가 일단 반듯하게 쓰시고요. 네. 양다리에 네. 반듯하게 해서 발목을 좀 모아보세요. 네. 복숭아뼈가 붙게끔요. 네.
무릎은 안 붙는데 지금? 지금 복숭아뼈는 붙어 있거든요. 근데 무릎은 안 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무릎을 붙여봐요. 안 붙어요? 놀리는 거예요? 나 지금 힘 완전 주고 있어요. 붙이려고. 와, 그럼 저도 그 정도로. 한 3cm 정도. 제가 1cm 더 벌어졌네요. 네네네. 이거 왜 그러죠? 제가 팔자걸음이 심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팔자랑 상관없이 네. 예. 지금 오다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다리, 네네네. 이상준 오다리, 네. 저도 그럼 오다리예요? 네, 약간 박소영 오다리? 충격적인데?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 알았어. 내가 오다리란 거. 저 여기 안 나올래요. 병이 하나씩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안 나올래요. 나 오다리야? 아니 이거는 그럼 뭐 어떻게 심각한 건가요? 심각한 건 아니고 네.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어떡해. 이거 큰일 얘기해주지. 났어요. 큰일 났어. 방법은 있는 거죠 지금?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들어봅시다. 예, 이거 방법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휜다리는 단순히 이제 미용적인 뭐 이런 문제로만 많이 좀 접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맞습니다. 이 휜다리는요, 다리의 정렬이 만약에 바르지 않다 그러면 이 골반이 틀어진다든지 이 위에 있는 척추에 측만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다 보면 특정 근육이라든지 특정 인대에 과도하게 긴장을 줘서 부상을 자주 입게 되고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위험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저희가 더 주목을 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휜다리에 대한 건강 식탐. 휜다리 교정은 수술이 답이다. 수술만이 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공개해 주세요. 휜다리 수술은 대부분의 교정은 수술로만 가능합니다. 오입니다. 오.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소아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성장판 부분 유압술이라는 이런 복잡한 이름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성장판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해서 다리 변형의 교정을 하는 이 성장판 부분 유압술은 상처가 한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일주일 정도면 뛰어서 놀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그럼 예. 수술이라고 할 것도 아니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수술인지 궁금한데요. 수술 전이고 후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오. 아직은 성장판이 열려 있는 청소년입니다. 13살이고요. 13살. 예. 여기 보시면 수술로 사진인데요. 뼈에다가 넣는 스테이플입니다. 그래서 엄지 손톱만 하거든요. 성장판에다가 저거를 뼈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홀딩 시켜 놓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X자로 휜 다리가 네. 성장판의 이쪽 방향을 홀딩을 시켜 놓으면 네. 여기는 못 자라고 반대편이 자라면서 이렇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교정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성장판이 있는데 수술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시지만 오히려 성장판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럼 이상준 씨는 안 되네요, 그게. 이상준 씨는 지금 성장판이 다쳤기 때문에 아니요, 저 열려 있어요. 저 안 다쳤어요. 아직 마음 많은 청소년이에요. 근데 상준 씨도 그렇지만 저처럼 나이가 이렇게 지긋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경우라면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 다리는 축이 정상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축이 이제 안쪽으로 오다리로 살짝 휘어져 있는데요. 양쪽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거든요. 무릎 관절 안쪽으로 집중되는 무게 중심을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수술인데요. 무릎 관절이 휜 방향에 무릎 아랫뼈의 일부를 여기 이렇게 잘라내서 정상적인 각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붙여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을 이동을 시켜서 원래 사용을 안 하고 있던 부분의 연골을 다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골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아이들을 같이 이제 만나다 보면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언젠가 좋아지겠지. 네. 나도 괜찮았으니까 너도 좋아질 거야. 뭐 약간 부모님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장판이 막상 닫혀 있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상심이 돼서 울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볼 때가 제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더 큰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마스터 한상호 선생님의 건강 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건강 코스에 앞서서 제가 사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70대 남성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가 시리고 욱신거려서 밥 먹을 때마다 너무 불편합니다.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지라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그렇다고 치과에 가기는 또 무섭습니다. 이만큼 나이 먹고 치과가 무섭다 말하기도 민망하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과는 특히 맞아. 모든 병원이 무섭지만 치과는 그 향과 그 소리와 이 씨알 이게 모든 것이 좀 다 무섭게 형성이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나이가 좀 더 들면 선생님 어때요? 제가 딱 70대잖아요. 네. 치과는 진짜 무서워요. 막그 지금도? 소리와 벌써부터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연에 대한 해답은 두 번째 건강 코스에서 알아볼게요. 예. 건강 마스터 최한울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최한울입니다. 아, 이거 치과 공포증. 이게 제목이 다 지금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이러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일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생존. 생존까지 나왔어요. 필수. 그렇죠. 앞으로 이어질 건강 코스에서 본 사연자분을 포함해 여러분 모두에게 꼭 맞는 맞춤형 해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그 평소의 말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환자가 왔을 때도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너무 믿음이 가서 갈 것 같아가지고 송구하게도 제가 고향이 충청도라서 그런지 저도 제 무서운데? 나름은 엄청난 배속으로 지금 어머.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런데 여러분 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요? 아, 이 아, 이 소리요? 소리요. 아, 진짜 아, 소리를 싫어요. 준비했었네. 아, 이거 치과에서 입 안에. 그러니까요. 드릴. 맞아요. 치과용 드릴이죠. 네. 치과 치료에 대해 무서움을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치과 가기 싫은 거부감 정도를 넘어서 치과 자체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 아예 치료가 불가한 상태까지 심화되는 것을 치과 공포증 혹은 덴탈 포비아라고 불러요. 치과 공포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치료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상상력하고 그리고 치료할 때 진짜 내가 언제 움찔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야, 여기 올 때가 됐는데 계속 이래. 지금쯤 뭐가 와야 되는데 그럼 또 안 와. 안 와도 그냥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아요. 끝나고 나면 여기 네. 담 맞아요. 걸려가지고 저도 담아요. 예. 예. 치과 공포증의 문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심지어 본인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치료를 미루고 방치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치아가 덜렁덜렁 할 때까지 어머! 저 그랬어요. 치료를 미루다가 네. 저절로 치아가 뽑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이거부터 무서워 벌써. 그러네요. 치료를 아예 안 받으신 건가? 사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치과 내원하시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겠죠. 치료를 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를 미뤄왔던 분이셨습니다. 심각하네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다수의 치아가 이렇게 흔들리고 빠진 경우에는
치과 영역에 국한된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동맥경화 병변이나 심장 판막에서 검출되기도 하니까요. 이것은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서 심혈관계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치과 질환은 애석하게도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포증을 이겨내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이게 치과를 이렇게 밀었다가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이건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럼 사연자님 포함 여러분들에게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건강 레시피를 공유해 드릴게요. 아, 있구나. 있어요. 네. 바로 수면 마취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오, 치과에서 수면 걸려야 마취요? 되는데 의식화 진정법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으로 바로 이렇게 내시경 진료 받을 때처럼 네. 잠든 것과 유사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진행하기에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일반적인 환경에서 치료가 불가할 때 네.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런 거 몰랐죠. 보통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미용 목적으로 이런 마취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치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건강 식탐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의식화 진정법은 전신 마취로 진행한다. 의식화 진정. 진정한다는 할 때 그 진정법. 의식이 있는 상태의 진정법. 그러면 부부 마취겠네. 그죠? 전신 마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마취법이고 네네. 부분 마취는 의식이 깨어 있는 거죠. 그러네. 원장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 용어가 유사해서 전신 마취와 혼동하기도 하시지만 네. 치과에서 행하는 수면 마취는 말 그대로 잠자는 것에 가까운 진정을 유도해 줍니다. 아, 진정. 전신 마취는 자발적인 호흡이 멈추지만 예. 수면 마취 혹은 의식화 진정법은 자발적인 호흡도 있고 일부는 의식이 있어서 네. 의료진의 지시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약물의 반응에 의해서 끝나고 나면 기억이 없으세요. 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는 기량제라고 하는 진정에서 바로 깰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정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의식화 진정법에 대한 건강 식탐. 의식화 진정법은 치과 공포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어야만 의식화 진정법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치과 공포증 외에도 구토 반사가 과하시거나 뇌병변 장애, 자폐 등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의식화 진정법을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긴 일반 성인도 힘든 치과 치료인데 정말 이렇게 아픈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은 성인이지만 발달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분의 치아인데요. 의사소통이 온전하지 않고 본인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어려웠기에 일반적인 진료 환경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의식화 진정법이 환자도 의료진도 훨씬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제 부끄러운 경험담인데요. 네. 저의 부모님 두 분 다 치아가 많이 안 좋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어요. 네. 사실 이 얼마나 황망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 부담될까 봐 창피해서 혹은 무서워서 치료해야 한다는 걸 아시는데도 참는 분이 많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모님 생신 가까운 무렵에 부모님을 모시고 치과 한번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다리의 정렬이 만약에 바르지 않다 그러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치료를 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심장 판막에서 검출되기도 하니까요. 이게 심해지면 사망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죽음의 한 발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앞에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정임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요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재료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기력 회복이 떠올랐어요. 기력 회복.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먼저 요리부터 어떤 네. 요리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하나, 짜잔. 둘, 네. 셋. 네. 스테이키. 네. 아, 또 기력 회복하면 또 소고기죠. 그렇죠. 스테이키죠. 예, 스테이키. 와. 네. 근데요, 물론 소고기도 그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 요리에는 소고기보다 더 중요한 비밀 재료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모르시겠지요, 뭔지. 비밀 재료. 소고기에. 후추. 보고만 해서는 뭐예요? 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토마토인가? 예. 먹어보면 또.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네. 소스는 제가 이제 부어드릴게요. 아, 여기에 이렇게 소스를 소스. 이 소스에 여기에 뭐가 있지요? 아, 네. 소스 안에.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뭘 것 같아요? 포도인가?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블루베리 같이 생겼는데. 블루베리보다 크잖아요. 약간 보라색 네. 느낌이고 약간 이런 느낌. 말린 포도. 네. 저도 하나 잠깐만. 네. 맛있다. 행복해요. 지금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맛있다고 그냥 막 먹으면 안 돼. 비밀을 찾아야 돼요. 자, 이 소스 맛이 음. 굉장히 독특한데 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재료에 맞아요. 선생님 이거 네. 뭡니까 이거? 그 소스의 핵심인 재료의 정체는 그럼 과연 무엇일지 두둥 바로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빠밤. 와. 복분자. 네. 국분자네. 산딸기. 전통적으로 복분자가 남성의 건강과 기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렇게 복분자가 여성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과도 관련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과일이자 예.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었던 재료입니다. 피부하고 혈관 건강까지 복분자를 똑똑하게 즐기면 건강 걱정을 조금은 덜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 복분자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건지 보랏빛 비밀의 문을 열어줄 건강 마스터를 모시겠습니다. 서정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 같은 늦여름의 혈관 건강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혈관 건강이 중요한 거는 이제 알지만 저는 늘 겨울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계절 내내 그냥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계절마다 혈관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유가 있죠. 특히 이제 이 혈관은 온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부담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장기이기도 하죠. 이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혈관이 팽창해요.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혈류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뇌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혈류 속도가 계속 느려지게 되면 뇌에 필요한 산소와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또 쌓이고 쌓이다 심각해지게 되면 뭐 막히는 경우 뇌졸중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해서 결코 혈관 건강에 이렇게 느슨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는 앞에서 기력 회복에 좋은 재료로 복분자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근데 좀 전에 또 혈관 건강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력과 혈관 건강 이 둘 사이에는 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기력과 혈관 건강은 결국 혈액순환과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지질이 많거나 혈압이 높아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에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쉽게 피곤해지고. 그런데 복분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성분들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래서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골고루 전달해주기 때문에 피로를 해소하고 또 기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혈관을 잘 알아야 저희가 또 혈관 건강을 잘 지킬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네. 혈관은 혈액을 운반하는 통로이자 이 전신에 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퍼져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체에 이런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길이를 모두 더하게 되면요.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만 킬로면 이게 어떻게 어마어마하네요. 지구 둘레로는 약 2바퀴 반 해당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10만 킬로요? 이 혈관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연결된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부위에도 연쇄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게 되겠죠. 저 뭐예요? 뭐죠? 저 뭐예요? 뭐죠? 뭡니까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동맥경화가 진행된 환자의 혈관 사진이에요. 이 혈관벽에 쌓인 지방 침착물, 즉 죽상경화의 플라크고요. 이 플라크가 이 동맥혈관을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한 이 사진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빨갛게 검게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에요. 혈전이 우리 몸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 플라크와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히 또 막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게 사진 보니까 좀 무섭거든요. 만약에 혈전이 있는데 모르고 계속 이제 방치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혈전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폐동맥을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폐동맥 색전증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심해지면 사망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또 피부 혈류를 방해하면서 피부 괴사가 될 위험도 커지고요. 이 혈전이 생겼다는 건 죽음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혈전을 우리가 피하려면 혹시 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게 있는데요. 바로 쓰리고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쓰리고. 이게 근데 아니 이게 근데 광박 피박 쓰리고까지 딱딱으로 매길 수 있는데 그럼 투고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뭐죠? 요즘 갑자기 타짜가 나와가지고. 이 말을 참 많이 네. 듣는데요. 네. 병원에 가면 다들 나는 원고니 투고니 또는 쓰리고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혈당이 높은 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쓰리고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 좀 무지했습니다. 아마 아직 이상규 씨가 젊으셔서 이 쓰리고 질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쓰리고 질환 맞습니다. 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쓰리고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죠. 예. 말 그대로 혈관벽이 딱딱해져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우리 고혈당은 남은 당이 혈액 속에서 떠다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지방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이 고지혈증, 이것도 이제 쓰리고에 포함되는 거죠. 문제는 이 쓰리고 질환이 꼭 세트로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네, 아직 고혈압 하나밖에 진단 안 됐기 때문에 뭐 안심해, 괜찮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질환도 언젠가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 질환이 세트로 왔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뭐지? 여기 파이프가 있습니다. 네. 이걸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첫 번째 혈관은 건강한 혈관입니다. 네. 이 건강한 혈관에 맑은 혈액이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시원하네요. 예. 네. 몸에 혈관이 내 피가 막 다니는 것 같아. 저거 그렇죠. 보니까. 막힘없이 이렇게 쑥쑥 깨끗하게 흐르는 걸 볼 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쓰리고로 고통받고 있는 뭐 혈관입니다. 그리고 혈액도 고혈당 때문에 굉장히 끈적끈적한 상태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혈액이 흐른다. 삐질삐질라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군요. 찐득. 답답하네요. 끈적. 답답해. 네. 답답하죠. 네.
혈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데요. 안쪽 상태를 보게 되면 아이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과 찌꺼기로 혈관이 이미 좁아진 상태입니다. 저렇게 혈액이 정체되면은 내 몸에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 가볍게는 손끝이나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부족해서 약간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심각할 경우에는 심내혈관 질환으로 발전해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쓰리고가 다 있는 경우라면 복분자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쓰리고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관련한 이 연구도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대사증후군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복분자를 섭취하게 한 결과 이 혈관 내피 기능 장애가 개선되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 내피 기능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뭔가요? 네, 먼저 이 혈관 내피는요. 혈관 안쪽 벽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세포층입니다. 이 혈관 내피가 혈관 건강과 혈류 조절에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해서 이 내피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를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좁아지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돼서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죽음도 무섭지만은 더 두려운 거는 후유증 같거든요. 후유증 겪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혈관 질환은 후유 장애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특히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뇌졸중 환자의 약 72%가 후유 장애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뇌졸중 발생 후 1년 이내의 재발 위험은 약 10% 정도 되고요. 이 5년 이내에는 20에서 30% 정도 재발이 된다고 하니까 혈관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사실 이 장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혈관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인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복분자를 좀 잘 챙겨 먹으면 막힌 혈관도 다시 건강한 혈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건강한 혈관으로 만드는데 복분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복분자 추출물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기도 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죠. 또 복분자 속에는 카테킨과 크레스틴 등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혈전 형성 위험을 줄여준다니까 이거 굉장히 반가운데요. 혹시 복분자에 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복분자를 특별하게 만드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덜 익은 복분자보다 완전히 익은 복분자는 검붉은 색을 띠는데 네. 이 짙은 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요즘에 블루베리 많이 드시잖아요. 블루베리가 대표적인 슈퍼푸드잖아요. 근데 이 블루베리보다도 2배 이상의 안토시아닌이 복분자 속에 들어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항산화 성분으로 좀 많이 그렇죠. 알고 있고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죠. 그래서 복분자 역시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혈당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돼 있기도 하고요. 고혈압이나 다양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진행을 억제시켜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혈관 질환에서 무서운 게 우리가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인데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이제 복분자는 한자 이름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산딸기, 네. 한자로 엎어질 복, 요강분, 씨앗 자자를 써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요강이 뒤집을 만큼 소변 줄기가 세다는 뜻입니다. 복분자가. 네. 실제로 동의보감에 따르면 복분자는 기력을 보강하고 네. 신장을 보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남자의 정력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힘을 솟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혈관 건강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보통 갱년기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이 특히 혈관 건강을 더욱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형적인 심장 질환에 대한 증상을 보게 되면 가슴이 쪼이고 아프다, 뭐 요 정도잖아요. 근데 중년 여성분들은 다양하게 오게 됩니다. 실제 제 환자분인데요. 50대 여성분이 이 병원을 오셨는데 숨이 차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호흡기 내과를 갑니다. 호흡기 내과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폐에 물이 찼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어. 검사를 해보다 보니까 심근경색이 이미 지나갔던 거예요. 이게 심부전으로 발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생깁니다. 그럼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부전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 이미 한 50% 정도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 망가진 혈관 건강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집에서 스스로 혈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바로 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혀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첫 번째는 이제 혀를 내밀고 혀 색깔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혀는 선홍빛을 띠고 혈관에 스트레스가 높거나 혈관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혀의 색깔이 자줏빛이나 검은빛을 띠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혀 뒷면을 보면 되는데요. 네. 정상인 경우를 보면요. 엷은 자주색을 띠고 있죠. 그런데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맥이 노출되고 색깔이 너무 청자색으로 검붉거나 튀어나와서 정맥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화 정맥 사진입니다. 내 혈관이 만약에 이게 까맣게 나타났을 때 그때는 또 공포감이 몰려올 것 같거든요. 한시라도 빨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복분자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복분자를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래서 복분자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상에서 복분자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복분자 요리가 있는데요. 복분자 감자 샐러드입니다. 네, 감자를 삶아서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구웠어요. 네. 그래야 더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이하고 양파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복분자 소스인데요. 우리 그릭 요거트나 요거트 넣고 네. 그리고 여기에 좀 식초도 넣고 레몬 좀 넣으셔도 됩니다. 아. 소금, 후추 간해서 그냥 만든 복분자 요거트 드레싱이에요. 네. 그래서 감자와 여기에 요게 들어가면 네, 이렇게 소스를 색깔도 너무 얹어서 예뻐요. 너무 예쁘죠. 요즘에 요거트 네. 드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다 그냥 복분자 같이 넣으면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요새 그릭 요거트도 많이 드시니까. 네. 네. 맛있는데? 그렇게 달지 않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관리하는 분들이 이 드레싱이 너무 달면은 사실 좀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요. 드레싱이 안 달아서 진짜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감자랑도 이렇게 맛이 어울리네요. 감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익혀도 감자는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지를 않아요. 안토시아는 비타민C가 만나면 흡수하기 좋은 안정된 상태로 우리가 안토시아는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효과로 드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제 먹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복분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좀 남다를 것 같아서 이게 네. 어떤 걸 좀 고르면 좋을까요? 복분자는 어디가 유명한지 아세요? 고창입니다. 고창이. 네, 오. 고창이 복분자 1차 특구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당도도 높고 저는 항상 복분자 선택할 때 고창이 최고입니다. 네. 어. 오늘은 뭐가 있을지 매일매일 난 두근대는 마음 안고서 어제와는 이번에는 비타민C와 복분자처럼 식재료들만의 궁합을 알아보는 꿀잡 레시피. 복분자와 장어는 환상적인 궁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환상적인 거 맞나요, 선생님? 그래, 복분자와 장어는 전통적으로 이제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두 식품 모두 신장을 보강하고 기운을 북돋는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께 드시면 원기를 회복하고 정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장어는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복분자 역시 소화력이 약하거나 열이 많으신 분들은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체질과 소화 상태를 고려해서 적당히 섭취하면 좋은 궁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복분자주가 너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또 애주가들은 야 그럼 복분자주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건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가볍게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은 복분자의 유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나의 혈관 건강에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에 독이 되기 때문에 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한 잔만 드시는 예, 걸로. 알겠습니다. 예. 복분자의 가장 큰 매력은 항산화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분자의 이 항산화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물입니다. 이 요오드를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 등으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축적된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평소 이 항산화력이 뛰어난 복분자 분말을 섭취해 준다라고 하면요. 뭐야? 오. 오, 색깔 변해요. 와, 깨끗해졌다. 뭐야? 오. 네, 보시는 것처럼 갈색이었던 요오드가 이렇게 맑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오. 마술 같아요, 마술. 마술 같네요. 네, 이렇게 눈으로 이 복분자의 강력한 이 항산화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산화된 내 몸에 복분자가 들어가면 혈관도 좀 더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야 이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갖고 다니면서 매일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복분자를 분말화해서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분말 형태로 이제 보관하는 거죠. 저온 농축할 경우에는 영양소 파괴 없이 온전히 그대로 드실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기도 하죠. 오.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ese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ing. 자, 이게 굉장히 가루가 고운데 저온 농축한 이거죠. 복분자 분말인 거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 복분자 차로 혈관 건강을 좀 지켜봅시다. 예. 이렇게 됩니다. 혈관을 뚫어준다고 하니까 이게. 향이 하나도 달지 않네요. 복분자 향은 느껴지고요. 맨날 커피만 하루에 두세 잔씩 먹었거든요. 커피 한 잔 먹고 이거 복분자 이거 차 한 잔 먹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탄산수 같은 데다가 타서 마셔도 아 탄산수 있네요. 네. 아 탄산수 젊은이들 아, 탄산수에. Much to do. Too old for my hometown. Went to bed.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때 인슐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혈당을 제대로 쓰고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분들은 문제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병처럼 턱이 높은 거죠. 예, 그런데 복분자를 섭취하게 되면 그 턱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을 가져다가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복분자 추출물이 공복 혈당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시켜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까부터 유심히 좀 봤거든요. 이 복분자가 베리류에 속하잖아요. 근데 베리류가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분자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복분자도 이 다른 베리류와 마찬가지로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오. 있는데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눈이 피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눈의 망막을 보호해주고요. 노인성 안질환인 녹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복분자 섭취 시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을까요? 복분자 분말을 드실 때 1g만 물에 타서 한 번에서 3번 정도 드시면 되겠는데요. 복분자 자체가 성질이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는 배가 아프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산부나 수유부,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일 텐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맛있게 책임질 박소연의 건강미식회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통증의 거의 최대치인 거죠.
다리에 통증이 있다면 이거 진짜 그냥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동양인은 치매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거죠. 지금 다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즐거운 오아시스 Play the next channel A